네, 반갑습니다. 부산 대연동에서 왔습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성나군입니다. 오늘 강의 대상자는요, 사업을 알아볼까 말까, 또 알아보려고 하거나, 혹은 알아보고 계시거나, 또 사업을 할까 말까, 혹은 하려고 하시거나, 막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쪽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나요? 손을. 없으신가? 이게 어느 드라마의 대사인데요. 누구의 인생이건 신이 머물다 가는 순간이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세상 쪽으로 등을 떠밀어주면 그건 신이 당신 곁에 머물다 가는 순간이다. 혹시 나는 그냥 내일 하고 내 거 즐기고 남 보고 말 섞는 것도 얽히는 것도 싫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여기 오신 분 계시죠?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인연 때문에, 그쵸? 오늘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어쩌면 신이 곁에 왔다 간 그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 모두 다 요약을 했는데요. 질문을 7가지를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아메이 사업은 뭐 하는 거냐? 아메이 사업은 회원을 만드는 거죠. 소비하는 회원, 사업하는 회원. 물론 사업하는 회원도 소비를 하니까 소비하고 구전하는 회원을 만드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입회비도 없고 연회비도 없고 또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양이 없으니까 금전적으로는 부담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어떻게 만들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거는 뒤로 좀 미루고 지금 잠시 동안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거기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내가 아메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죠. 내가 먼저 회원이 되고 회원을 만드는 일이다.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럼 아메이 사업으로 만드는 건 뭐냐? 회원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회원들의 모임이겠죠. 회원 커뮤니티. 이렇게 이름 붙여보죠. 회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 만들어진 결과물, 회원 네트워크이죠. 회원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뭘 주는가? 아메이는 뭐 하는 회사죠? 뭐죠? 생필품을, 그죠? 치약이나 세제나, 비타민 이런 건강기능식품 또 화장품 등등 생필품을 직접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원 네트워크에 있는 회원들이 만약에 그 제품을 자발적으로 반복 구매를 한다고 하면, 소비를 한다고 하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매달 얼마씩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럼 매달 얼마씩 돈이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그 회원 네트워크는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회원 네트워크가 우리가 들인 노력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들인 노력을 가격이라고 하면 가격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야 이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회원 네트워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회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아까 자발적으로 반복 구매를 한다면 매달 얼마씩 소비와 매출이 일어나고 매달 얼마씩 소득이 생긴다. 회원 네트워크를 만들 때는 일을 해야 해서 만들었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기는 소득, 패시브 인컴이 생긴다. 그 회원 네트워크는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자본주의에서 말하면 자본가가 되는 겁니다. 생산수단을 만드는 거죠. 생산수단을 가진 자만이 권력을 갖습니다. 권력이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근저에 없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여생이란 말이 사라졌죠. 남은 생. 30살쯤에 입사를 해서 60에 은퇴하면 남은 세월이 30년, 40년인데 그걸 어떻게 남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한판의 삶인 거죠. 그 순간 노동이 끝난 순간 퇴직을 했거나 가게문을 닫았을 때 그래도 나오는 소득, 그것은 어쩌면 만들어야 될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놓은 회원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소득이 지금의 빵, 5년 후의 빵, 빵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의 양식, 5년 후의 양식, 10년 후의 양식, 20년 후에도 양식이 될 수 있는가?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정신이 아주 건전한 회사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보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아주 훌륭한 회사라. 그래서 인류의 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 인류의 제품이 다시 그 정신을 더 건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회사라서 상속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뭐냐? 사업을 하는 과정은 어떠냐? 등골이 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등골이 휘는 일이 있죠. 농사를 지으면 등이 휘잖아요. 아까 뼈 빠지는 일이 아니냐? 골다공증 오는 일 아니냐? 쇠 빠지는 일 아니냐? 혀 빠지는 일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더 건강해진다. 더 매력적인, 더 다정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순간 꿈과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결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결과가 멋지고 과정이 훌륭하다면, 결과가 멋지고 과정이 훌륭하다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결과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더 나은 삶으로 진입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1980년대쯤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일 때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자, 이런 조약을 맺을 때쯤인데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거리 핵미사일을 없애자고 했는데, 서로 없애자고 말을 했는데 나는 없앴는데 상대가 안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 사람을 믿지만, 그렇지만 확인을 해봐라. 일단 사람 말을 믿고 그리고 확인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 조약이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뿌리 깊은 희망이란 책에 나오는 우화인데요. 30마리의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러 숲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21마리는 되돌아 나왔고 한 마리는 안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고 아직 숲속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9마리는 그 한 마리가 숲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걸 보고 들어갔어요. 한 마리는 진짜 토끼를 봤어요. 진짜 토끼를 본 그 사냥개 한 마리는 숲속에 토끼가 있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29마리는 아직 토끼를 못 봤죠.
그 개를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뒤돌아 나왔다. 반드시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코 뽑히지 않는 희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멋진 아메이가 100세 시대에 아주 적절한 사업인가? 우리끼리 말고 책에 있는 얘기를 한번 빌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보셨나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을 더 많이 보셨겠죠? 저 왼쪽에 있는 책은 좀 두껍거든요. 그거 요약본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 런던 대학교의 린다 그레틀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100세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100세 시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기존의 삶은 배우고 일하고 은퇴하고 그리고 여생을. 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바뀌었다. 교육과 일, 교육과 일, 교육과 일.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이 아니고 리크리에이션 해야 된다. 교육과 배움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더 중요하다. 유형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돈입니다. 현금, 예금, 주택 이런 거고요. 무형자산은 활력자산, 생산자산, 변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저자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유형자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쓸 돈을 20년, 30년 이래서 40년 동안 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매우 중요하다. 무형자산이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술이나 지식이나 평판이고요. 활력자산이라고 해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관계적 건강. 이건 이제 활력자산이라고. 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형자산이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개념이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자기의 가치관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난 이런 거 못해.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런 거를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 변형자산이 매우 중요하다. 100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뭘 준비하고 어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될까요? 인생을 교육, 일, 은퇴라는 3단계로 설계하는 기존의 발상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풀타임 근무나 정년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더욱 세분화된 인생 단계에 따라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자산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은퇴 후를 대비해서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 재산을 모으기보다 지금보다 오래오래 일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해 두어야 됩니다. 그 자산이란 바로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으로 구성되는 무형자산입니다. 평생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변형자산을 최고로 뽑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나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변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가 시간을 오락이 아니라 재창조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가는 삶의 모든 단계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해요.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 팁을 주셨습니다. 한쪽이 돈 버는 일을 생계를 유지하면 다른 한쪽이 다음 단계를 향해서 재창조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린다 그레틀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30년간 생계를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동안 그러면 한 사람은 또 뭐 해야 되느냐. 아이 키우면서 창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다음 3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이 은퇴하고 오면은 여보 내가 다 생각하는 거 있어. 이쪽으로 옮겨와. 이쪽으로 오면 돼. 그러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새로운 두 번째 사업을.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라고 일하고 이제 은퇴하고 들어왔더니 나 뭐 해야 되나? 그래. 당신이 생각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은? 야, 누구 그 생각 안 해놨어? 나 몰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100살까지. 이러면 뭐라 그래? 이런 부부를 우리가 멘붕 부부라 그럽니다. 잘못하면 60대에 멘붕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0세 시대에 멘붕 부부가 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나는 뭘 준비한다? 나는 미래를 재창조하는 준비를 해서 이게 서로 같이 시너지가 나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배움과 교육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 프로 영상으로 내비게이션과 보시죠. 계획 없이 100세까지 갔을 때 내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은 해봐야겠죠. 어떻게 갈지 그때 가서 대비하려면 상당히 어렵겠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0세에 태어났습니다. 30세까지는 보통 돈이 0이죠. 그때 돈을 쓰는 기간이야. 마이너스 기간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부모님 마이너스죠. 여러분 몇 살까지 돈을 봅니까? 자기가 주된 직장의 평균 퇴직 연령이 몇 살일까요? 한 50 봐야 돼요. 그러면 몇 년 벌었어요, 돈을? 20년 벌었어요? 몇 년 남았어요? 50년 남았어요. 20년 벌어서 50년 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동안 뭔가 대비해 놓은 게 없으면 이때 깨달아요. 오 마이, 이때쯤 애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요. 좀 있으면 애들이 결혼시켜야 돼. 이때 부모님이 또 많이 아프세요.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나는 여기서 평균적으로 주된 직장을 퇴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숨 막히는데요.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한 거지만 은퇴를 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은퇴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2세? 하여튼 뭐가 됐건 22년간 우리나라 뭐라도 해서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길게 일을 하는 거냐면 OECD에서 압도적인 일입니다. 일본이 그 장수국가, 노동화국가가 70.8세입니다. OECD 평균으로 65세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60대 중반, 후반에 은퇴를 하는데 우리는 72세. 더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현금 흐름이 없어요. 유럽 국가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연금 제도도 해봤고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면 65세쯤 넘어가면 내가 평생 일만 하고 사냐? 그냥 이 정도면 즐기자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즐기자 그러면은 생계에 문제가 생겨. 생계에 현금 흐름이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몇 세에 받습니까? 65세에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평균 퇴직 연령이 50입니다. 15년은 아예 현금 흐름이 제로라는 소리입니다. 이 구간이 데시벨입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갈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연금 65세고 개인연금이라는 걸 하면 55세가 돼요. 요 뒤에서부터는 돈이 빕니다. 여기도 벽고요. 여기만 벌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의 동영상을 요약해보면 배워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 또 다른 한판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동영상 반드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아메가 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거의 보는 모든 것의 역사 이 책에 보면 유럽이 빙하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빙하기란 이런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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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이렇게 되는 게 빙하기잖아요. 빙하기가 되는 원인이 뭐냐. 겨울이 너무 추워서 봄을 잡아먹고 여름을 잡아먹고 가을을 잡아먹어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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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름이 서늘하면 태양빛을 지구에 가둘 수 없어서 모두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빙하기가 온다. 30대, 40대, 50대 봄, 여름이잖아요. 만약 서늘하다면 어쩌면 빙하기가 올지도 모른다. 난 그런 거 마음 안 내키는데? 나 그럴 기분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어쩌면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만드는 미래는 최선 혹은 차선이고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닥쳐오는 미래는 최악 아니면 차악이 될 수 있다. 시험 준비는 시험 전에. 노후 준비는 노후 전에. 건강은
건강할 때, 새로운 명함이 있을 때,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 있을 때. 유럽에 갔더니 머리숱이 제법 많은 듯한데도 저랑 헤어스타일 비슷하신 분이 많은 듯한데도 밀고 수염을 기른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헤어스타일로, 그리고 수염 대신에 파트너 기르고 인내심 기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멋진 미래를 만들자. 네. 이게 제 아내인데요. 제 아내로부터 아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 아내는 화가입니다. 한국 화가입니다.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게 한국화입니다. 이 그림이 꼭 회원 네트워크 같지 않나요? 이 그림 제목도 자유입니다. 이쯤 되면 자유가 얼마나 하죠, 그죠? 그래서 화가라는 건 뭐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죠. 그럼 그림을 그리고 또 전시하고 하는 비용은요? 생계 비용은요? 맞아요. 그림을 팔아야 되죠. 근데 그림을 팔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죠? 맞아요. 학원을 하거나 미술 선생님을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혹 다른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 강의도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할머니다. 옆에 흰머리가 있었나 봐요. 저도 젊었을 때 흰머리가 많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 쯤에 제 아내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들은 다 연금이 있는데 우리는 연금이 없지 않냐. 연금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아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고우가 동생 태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아주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돈 얘기입니다. 이게 고우가 다 동생한테 보낸 편지인데 동생이 생활비를 댔거든요. 예. 나도 물건값이 비싸다는 건 알아. 그런데 자꾸만 덧칠하고 싶어져. 이미 노란 들판이 완성되었는데도 자꾸만 덧칠해야 할 것 같아. 덧칠하면 난 기분이 좋아. 나도 알아. 물건값이 비싸다는 걸. 편지 말미에 이릅니다.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메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를 평생 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거를 줄이거나 미뤄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아주 사업 성장이 더디지만 그리고 크지 않은 성과긴 하지만 원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목표 많지는 않지만 자기 연금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과 만나서 앞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정말 멋진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 앞에 있는데 안젤라 고마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미랑 나이가 같습니다. 1959년생이고요. 7, 8학번입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회입니다. 네.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했고요. 현대중공업에서 특례를 해서 이 특례 마치고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산의 명문사학입니다. 그래서 28살의 교수가 돼서 65세 37년 6개월하고 재작년 여름에 은퇴했습니다.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두 발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돈 쓰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섹시하고 우아하게 살자.
아니, 나이 들어서 무슨 섹시냐. 아이, 그래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 남자랑 사는 여자는 뭐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전신 거울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생이 마감할 때까지 건강하게. 돈보다는 조금 빨리. 예. 돈보다 오래 살면 문제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맨 앞에 강의 했을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사업은 무엇을 하는 건가? 암의 사업으로 만드는 건 뭔가? 만들어진 결과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가? 결론은 이거였죠. 회원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자립과 자유를 준다. 괄호치고 우리한 거는 혹시 안 도와주거나 반대하는 배우자 있죠. 혹시 시간이 지나면 아마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라고 쳤습니다. 네. 암의 사업은 회원이 소비하고 회원을 만든 일이다. 내가 누구한테 제품을 쓰면 이득이고 사업을 하면 기회가 된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납득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초기 사업자는 이러죠. 입이 안 떨어져요.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머리와 가슴을 채우면 입이 열립니다. 네. 입이 안 떨어지면 가슴과 머리를 더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말을 안 들어요. 제품이 좋다는데 안 써요. 사업을 하면 기회가 된다는데 안 해요. 그런데요, 말을 안 듣는 거는 유전자에 쓰여 있는 성질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으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그 유전자에는 남의 말을 안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낳았어. 내가 먹여줘. 키워줘. 돈 줘. 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심지어 나도 내 말을 안 듣잖아. 나 사업하기로 했는데 그냥 퍼질러 누워있는 나를 자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정상이다.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회원 가입을 하고 나도 소비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밑에 다른 색깔로 친 거는 이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가슴과 머리가 채워져서 입이 열리면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알려서 회원을 만든다. 그런데 뭐였죠? 생각과 마음은 상대가 말을 안 듣는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였잖아요. 원래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로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내 뜻과 의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자발적으로 반복 구매하고 능동적으로 자가복제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가정이 참이라면 이 명제가 참이라면 그러면 매달 얼마씩 소비가 일어나고 매달 얼마씩 매출이 일어나고 그럼 매달 얼마씩 소득이 생기니까 이 회원 네트워크는 자산이 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려면 당연히 제품이 소모성 생필품이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면 이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친환경, 안전, 편리.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우리도 아메이처럼 연금 타입의 소득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 맨 위에 있는 빨간 게 저라면,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품값이 다소 비싸도, 다소 조금 품질이 떨어져도, 다소 불편해도 사서 써야 되겠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은 그냥 소비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 소비만 하는 사람이 이득이 되고 만족이 되어야만 앞에 얘기했던 모든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자산소득이 된다. 이게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토해야 될 대상은 정말로 소비만 하는 것이 커다란 이득이 되는가. 이걸 검토해야 된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계층이나 산업 간의 격차가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내려간다. 그래서 점점 간격이 벌어진다. 그걸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왜 보통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려가는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가? 물론 답은 그렇지 않겠죠. 그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아메이 사업은 과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가? 이제 앞에 몇 슬라이드를 예고하는 건데 재산하고 자산은 차이가 뭡니까? 자산소득하고 자본이득은 차이가 뭐죠? 왜 일만 하는 거로 연금소득자, 노동소득자는 왜 부자가 되기 어려운가? 왜 점점 가난해지는가? 재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재산이라고 합니다. 돈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우리 아버지 선친의 일기장.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보냈던 연애 편지. 이건 제 거긴 하지만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되는 내 거를 내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찰은 내 자산 맞습니까? 맞죠, 그죠? 돈이 되잖아요. 예금은 내 거죠, 그죠? 이건 문제점이 뭡니까?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상승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금,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금값이 널뛰는 거 보면 안전자산은 아니 듯한데 어쨌거나 안전자산이다. 왜냐하면 꾸준히 올라왔다. 우상향해왔다. 이건 맞아요. 캐시플로우가 안 만들어지죠. 미술품 빼고요. 우리 집사람 작품이 많이 있는데 고우처럼 대박이 날, 그럼 죽어야 되는 건가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그냥 대박이 안 나도 좋겠습니다. 그냥 미술품 넘어가고요. 주식. 글쎄요, 우량 주식은 우상향하죠. 잘못 사는 거는 내려가죠. 잘못 사지 않고 신중하게 고려하는데 내가 산 건 내려가죠. 그래서 주식이나 아파트나 상가는 올라갈 수도 있으나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전쟁, 환율, 금리 등등등 여러 가지 외부적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나마 괜찮은 건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올해 2.1%인가 올려줬는데 개인연금은 올려주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개인연금 받았는데 뭐 5년간만 어떻게 올려주고 나머지는 안 올려준대. 그런 거 몰랐지 예전에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산을 가져야 아까 계단 위로 올라가는가. 19층까지 걸어 올라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가. 이런 자산을 가져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해치할 수 있는 자산. 그 다음에 어떤 충격에도 전쟁이 나도 금융위기가 와도 고환율에 고금리에 금리에 관계없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자산. 시간이 지나도 빛을 발하는 자산. 거기다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솔리드 코어 어셋이라고 하는 견고한 핵심 자산이라고. 제가 뭘 주장하는 겁니까? 아메이 사업의 결과물, 회원 네트워크는 견고한 핵심 자산이다.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고 대외 충격도 강하고 지금도 10년 뒤도 20년 뒤도 계속해서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거기다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아주 견고한 핵심 자산이다. 이 자산을 갖게 되면, 만들게 되면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죠. 이 사람 모든 책에 나오는 거 재무제표가 나오잖아요. 수입은
돈을 번다. 지출은 돈을 쓴다. 부채는 돈을 빌린다. 자산은 돈을 만든다. 예.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슬프게도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간 뒤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아빠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왼쪽의 문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오른쪽 문으로 가면 일을 열심히 하던 열심히 안 하던 돈은 일정하게 법니다. 그러나 큰 돈은 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싶어 하기에 왼쪽 문을 선택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쪽 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갑니다. 사람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월급 타서 빚을 갚는 패턴에 갇혀있게 합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계속 같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빚을 갚고 또다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쳇바퀴 같은 삶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주요 원인은 정말 단순하게도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산은 나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채는 나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빠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지출은 음식, 옷, 여가비, 교통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자산이 없고 그의 주머니에서 끊임없이 돈을 꺼내는 주택담보대출, 세금, 신용카드와 같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 아빠의 현금 흐름 패턴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는 직장에서의 월급이 유일한 수입원이 아니고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 본인의 시간을 갈아가며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자 아빠는 패시브 인컴의 형태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소유합니다. 패시브 인컴이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갈아갈 필요가 없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즉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우리 집이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 아빠는 우리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에 관해서는 항상 안전을 추구하고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위험 그 자체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가 자녀가 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자녀들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빠 모두 교육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지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자 아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66년, 이게 작년도 잘한 모양이네. 67년 됐습니다. 뉴트라이트는 92년 됐고요. 사람 중심의 철학에서 시작된 아메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멋진 회사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좋은 제품이 나오고 그 결과물로 세계 1위의 직접 판매 기업이 되었다. 100여 개국의 국가와 지역에 진출해 있다. 아메에 대한 이야기 영상 2분짜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아메이 브랜드인데요. 건강기능식품 뉴트라이트. 그다음에 그 중에 프로틴도 세계 판매 1위, 오메가3도 판매 1위. 그다음에 화장품 아티스트리. 그다음에 치약, 샴푸, 세제, 공기청정기, 정수기, 또 냄비 세트까지요. 그다음에 국내 제품을 위탁 판매하죠. 원포원 제품도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영양 보충을 왜 해야 되는가? 제가 꽤 오래전에 지루 피부염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걸 지루성 피부염, 지금 이름이 바뀌어 지루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세보리아 더마타이티스. 저 뒤에 리아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이 흐른다는 거예요. 기름이 많은 부위, 그러니까 코 주위, 눈, 미간 주위 이런데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원인은 모르죠. 원인은 모른다. 근데 그때 지금도 뭐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때는 담배도 피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짬뽕인데 칼국수, 수제비, 라면, 컵라면, 오뎅. 네. 그다음에 이제 삼겹살을 먹으면 우리 상추쌈 이런 거 귀찮아서 안 사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토피보단 덜 가렵다고 하는데 몹시 가렵습니다. 예. 그럼 이걸 집사람한테 가렵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집사람이? 그렇죠. 뻔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가렵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병원을 한 2, 3년 다녔는데 안 났습니다. 그때 한참 영양 공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 펠라그라는 병입니다. 이게 비타민 B3 부족증이거든요. 이건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홍반병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냥 펠라그라 병입니다. 비타민 B3. 증세가 다이아리아. 아까 리아는 뭐라고 그랬죠? 흐른다고 그랬죠? 다이아는 관이거든요. 다이아를 할 때. 예. 그래서 이게 설사입니다. 예. 그리고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디멘시아. 그 다음에 더마타이티스. 피부염.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술을 많이 먹고 좋은 음식 안 먹고 그러니까 몸에 있는 비타민 B3가 고갈된 건 아닐까? 그래서 가려운 건 아닐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추워볼 비타민 B인데 이스트 B하고 아세로아 C하고 먹었더니 이게 있잖아요. 한 3년간 안 났던 게 한 달 반 만에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다니던 술집의 마담한테 증상이 똑같아서 얘기했죠. 거기도 한 달 반 만에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집에 개가 있는데 개도 먹는 비타민이 있는가 보죠? 개 발바닥에 있는 것도 사라졌다. 이거하고 비타민 아세로아씨를 먹었는데 우리 제품은 이게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비타민 B만 있는 게 아니고
효모가 들어있다고. 대두단백이 들어있다고. 아세로라씨는 아스콜빈산도 있지만 아세로라첼이 있고 만다린 오렌지, 자몽, 레몬 이런 것들 들어있잖아요. 굴껍질 들어있잖아요. 그죠? 굴껍질은 한약재의 이름으로 모료라고 합니다. 그게 위장장애를 해소시키고 속쓰림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메이 뉴트리아의 제품은 부원료가 주원료다. 예. 이런 환자를 우리 한번 고쳐보죠. 힘이 없어요. 어지러워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의식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증상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2박 3일 굶었습니다. 이거 증상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치 밥 먹이면 금세 없어지죠? 밥 먹으면 바로 낫는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그게 딱 모자라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 그렇겠죠. 약보다 훨씬 빨리 나을 수 있다. 바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경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치유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원인을 모른대. 의사는 원인을 찾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의사는 약을 이용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병의 원인을 찾는 거다. 그래서 공부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돈 돌려주는 걸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마치도록. 예. 무슨 돈으로 캐시백 해주냐? 그렇죠? 이게 지나갔는데 광고 유통 단계를 줄여서 직접 판매해서 그 돈으로 광고 유통비를 우리한테 주는 거다. 돈을 어떻게 돌려주냐? 이렇게 나도 쓰고 내가 알린 사람 여러분도 쓰고 앞집 옆집 동생 다 쓰고 20만씩 똑같이 다 썼다고 치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을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맨 위에 있는 나 먼저 했고 매출도 많은 나는 12,000원. 늦게 했지만 두 사람한테 알린 유는 24,000원. 옆집과 동생은 6,000원씩이다.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난다. 만약에 나한테 정보를 준 저 위에 있는 사람을 없애면 어떻게 되냐? 똑같다.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해보죠. 6명한테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빠르게 지금 돈 돌려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가 보면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가.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그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한테 나눠주는지 꼭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빠르게 시간 관계상. 그래서 20만씩 전부 다 썼으면 7명 140만 9% 다 나눠주고 나면 나는 9만 원. 혼자 쓰면 6,000원. 둘한테 알리면 24,000원. 6명한테 알리면 9만 원의 캐시백이 생긴다. 그러면 확장을 해서 3명씩, 6명이 3명씩 더 알렸다고 하면 그럼 모두 얼마죠? 40만, 80만이죠? 나는 안 썼다. 그러면 68이 48, 480만은 15% 다 돌려주고 나면 43만 2천 원. 사실 저건 원이 아니죠. PB죠. 단위가. 그래서 받을 때는 1.78을 곱해야 단위가 원으로 됩니다. 확장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명한테 알렸고 이렇게 하면 꼭 나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직접 아는 사람은 6명이죠. 그 밑에 있는 사람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그러면 한 그룹에 3명 13명이 있었네요. 13명이 있었고 그 13명이 쓴 260만이 6그룹. 그 다음에 내가 쓴 20만까지 하면 1580만 BB가 되고 모두 다 돌려주고 나면 아까 이제
144만 6천 원인데 거기다가 1.78을 곱해야 실제로 돈이 되니까 250여만 원쯤 돈이 된다. 이게 이 아메이 사업의 전부였으면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250만 원이 적다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서 1000만 점 이상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거를 독립했다.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 퀄리파잉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메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재원을 가지고 6%를 돌려줘. 리더십 보너스라는 거를 돌려준다. 이게 진짜 아메이다. 여기부터 아메이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자산 수입이 되고 인세 수입이 되고 권리 수입, 연금 타입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두 그룹을 독립을 시키면 사파이어, 세 그룹, 네 그룹, 다섯 그룹을 독립시키면 에메랄드, 여섯 그룹을 독립시키면 다이아몬드라고 한다. 동생이 사업을 해서 동생의 파트너가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독립한 그 파트너는 21%, 그걸 도운 동생은 6%, 그리고 파트너의 파트너를 도운 나는 1%, monthly debts라고 하는 보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사람한테 알게 되면 사파이어. 친구는 늦게 했지만 세 사람의 플래티넘을 만들면 에메랄드. 이웃은 더 늦게 했지만 여섯 그룹을 독립을 시키면 다이아몬드다. 남을 도와야 크게 성공한, 많이 도울수록 크게 성공하는, 함께 성공하는 윈윈 비즈니스가 된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언제 돈을 돌려주냐, 내가 소비하면 돈을 돌려준다. 구전 광고를 하면 돈을 돌려준다. 파트너를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독립을 시키면 돈을 돌려준다. 파트너의 파트너를 독립시키면 돈을 돌려준다. 돈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돈이 어떤 게 진짜 연금 타입의 수입이냐? 3번, 4번이라고. 그러면 3번, 4번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판다, 또 판다, 계속 판다. 이래가지고는 3번, 4번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1번, 2번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3번, 4번은 안 만들어진다. 3번, 4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다 됐네요. 아메이 가치입니다. 건강해지고요. 또 공부하면서 머리도 채울 수 있고요. 관계도 좋아지고요. 우리 큰딸이 보낸 엽서인데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두려움 많고 용기는 더 많은 큰딸. 진짜 5천만 원을 일시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 자, 이제 마지막 동영상 2분짜리 하나 남았습니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 잘 살아보겠다고 보자고 말을 했다면 더 잘 살아보는 행동을 하자. 이 중간에 우리 탐 리더님이 카메오로 한 프레임 잠깐 나옵니다. 걱정?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의 자녀 생각하세요. 엄마의 마인드를 통해서 그 아이가 못 살았습니다. 가난도 실수됩니다. 엄마의 마인드 때문에.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럼 그래, 제가. 안타깝다.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그럼 저 집 아이는 어떻게 될까?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 살만 나는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어렵다. 그럼 그 아이들이요, 공부하다 어려서 안 해요. 도전 안 해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마인드가 자리 잡는 겁니다.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요. 부자들은요, 결과가 크기 때문에 한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거친 파도가 보이고 부자들은요 뒤에 대륙만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부자들은요 결과를 꿈꿉니다. 여러분의 자녀만큼 좋은 영향을 주세요. 그 좋은 영향의 시작은 뭐냐면요, 해보자, 할 수 있다. 신이 주신 똑같은 선물, 시간과 가능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제발. 귀찮아하지 마세요. 지금 선택해 주세요. 니들의 미래를 엄마가 책임지겠다. 오늘의 그 결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단할 거란다. 진짜 살맛 나는 세상을 살다 간다. 당신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다. 그리고 웃으면서 떠나는 겁니다. 아메가 그 무대가 돼줄 겁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숲속의 토끼 다 보셨죠? 네. 토끼 못 보신 분. 네. 그 토끼가 그 희망의 아메이어야 돼요. 그냥 토끼면 안 되고. 네. 그 집 떠난 토끼를 꼭 잡으시고, 토끼 잡으러 갔다가 잠깐 멈추신 분들도 다시 토끼를 아메이로 이제 희망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게 거의 안 것 같아요. 이제 친한 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메이 이제 고사라도 생기면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설명 아주 기깔나게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기깔나게 설명해서 기깔나게 들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예.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꼭 그 건강 챙기셔서 자산을 많이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하고 우리 불 좀 켜달라고 그럴게요. 네. 와, 오늘도 색다른 오해. 네, 과장님 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오늘 많은 감동 받으셨죠? 네, 또 오늘 임팩트 있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경님부터.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과정을 보지만 부자들은 결과를 본다. 그리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안녕하세요. 한병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사진을 한번 봤는데 나는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현경입니다.